노드 파일과 엣지 파일이 두 개 모두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getView로 불러들여서 분석하고 시각화할 일만 남았겠죠. 우리가 처음 getView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만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서처럼 A, B 두 개의 열로 이루어진 파일을 만들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는 그저 관계로만 A 칼럼과 B 칼럼의 노드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첫 번째 행, 이 소스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불필요하고요. 그냥 이름과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파일 하나만 만들고 그것을 getView로 불러들여서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단점은 지금처럼 엣지 파일에도 이런 속성을 추가할 수가 없고요. 또 여기 노드 파일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속성들을 추가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나요? 두 번째 방법으로 getView에서 export table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노드 파일 또는 엣지 파일 이런 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그것을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불러들이고 거기서 이제 추가 작업을 통해서 속성 데이터를 더 집어넣는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좀 더 좋은 방법, 그것은 아예 처음서부터, 지금 세 번째 방법이겠죠. 아예 처음서부터 노드 파일과 엣지 파일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일을 준비하는 게 번거롭기는 하지만 가장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이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오른쪽에 노드 파일처럼 id, 레이블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이 두 개가 있으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더 추가로 입력해서 데이터를 만들고요. 또 엣지 파일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추가하는 방법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쉽게 할 수 있고요. 특히나 VLOOKUP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지난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했고 두 개의 파일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두 파일을 getView로 불러드려야 되겠죠. getView가 이 파일들을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파일에 가서요. 다운로드로 가서 여기 쉼표로 구분된 값 CSV 파일로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엣지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엣지 파일도 역시 파일에 가서 다운로드 CSV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로드 받고요. getView를 열면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번에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맨 위에 파일을 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mport spreadsheet를 택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여기에 있고요. 그 중에서 엣지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리자는 쉼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엣지 테이블로 임포트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소스 타겟 연도 우리 파일을 다 인식을 했습니다. 다음을 누르고요. 타임 레프레젠테이션은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타임라인을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이고요. 인터벌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칼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어는 인티저, 숫자라고 지금 자동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면 여기서 스트링을 택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숫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됐고요. 마침을 누르고 그러면 이슈는 없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디렉티드로 한번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언디렉티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것. 물론 우리는 감독이 5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좀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언디렉티드로 해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Edges Merge Strategy가 되어 있는데 가끔 동일한 엣지들이 있죠. 소스와 타겟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머지를 할 텐데, 합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sum은 뭐 합이니까 그 개수를 다 합해서 가중치가 부여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작업을 하니까 new workspace에 불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불러드렸고요. 벌써 바로 시각화가 됐고 데이터 레버러터리에 가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버러터리에 가면 우리는 현재 엣지 파일만 불러드렸는데도 개피가 자동으로 노드 파일을 만들어 줬고요. id는 만들어 줬고 대신 레이블하고 인터벌은 아직 없네요. 그리고 엣지 파일에 가보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파일 그대로 소스, 타겟, 그리고 우리가 undirected를 택했죠. 그다음에 id는 새로 생성이 된 것이고 자동으로 레이블과 인터벌은 없고 weight가 있고요. 그다음에 year, 연도 정보가 있습니다. 다 제대로 됐고요. 이제는 노드 파일이 필요하겠죠? 자, 또 다시 한번 import spreadsheet 여기서 해도 되지만 또 여기서 해도 됩니다. import spreadsheet를 해서 이번엔 노드 파일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를 택하고요. 열기를 누르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엔 노드 테이블을 정확히 또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ID, label, gender, start year, end year 다 인식이 됐습니다. 다음을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칼럼이 좀 많기 때문에 ID, label 말고 gender의 경우 str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MF라고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str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start year와 end year 다 인티저로 잘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마침 누르고요. 그러고 나면 역시 이슈가 없다 그러고요. 동일한 세팅이고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것은 new workspace가 아닙니다. 자, 여기 그래프 타입도 믹스트가 아니라 undirected로 했고요. 그리고 new workspace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엣지 파일을 불러들여서 워크스페이스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워크스페이스에 붙여넣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ppend to existing workspace 얘를 택하고요.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엣지 파일은 현재 그대로지만 노드 파일은 바뀌었죠, 그죠? ID 말고도 레이블, 젠더, start year, end year 우리가 기록한 모든 정보들이 정확하게 다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인터벌 칼럼은 정보가 비어 있죠. 엣지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터벌이라고 되어 있는 열은 타임라인을 시각화하기 위해 필요한 칼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도 정보를 인터벌의 형식에 맞게 옮겨놔야 됩니다. 자, 그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선택지 중에 여기 merge column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이것을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year, 연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제 이것이 merge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merge는 여기서 세 번째 create time interval을 반드시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time interval 칼럼에 정보를 집어넣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start time 칼럼과 end time 칼럼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도밖에 없으니까 그냥 동일하게 놔두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OK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enable timeline이라고 하는 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 열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형식인데요. 아마 이런 형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이걸 다 미리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정보라면 이런 식으로 merge columns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엣지만이 아니라 노드 파일도 우리에게 시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start year, end year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연도, 시간 정보가 있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merge 컬럼에 가서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start year와 end year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를 다 오른쪽에 보내면 됩니다. end year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merge 하면 되는 겁니다. merge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create time interval을 택해서 OK를 누르고요. 자, 이 경우 start time은 start year로 end time은 start year가 아니라 end year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start year에 시작을 하고 end year에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노드가 언제 나타났다가 언제 사라지는지 그런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생겼죠. 자,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역시 두 개의 숫자로 되어 있지만 2001년, 2002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01, 2002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김윤석처럼 2001, 2009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 2009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정보가 시작 시점, 뒤에 정보가 끝나는 시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 이제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고요. 개피로 한번 오버뷰에 가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로 왔고요. 시각화하기 전에 몇 개 통계를 좀 돌려보도록 할까요? Average Degree Run을 누르면 연결 정도 중심성을 다 계산해 주고요. 클로즈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다이애미터를 또 선택해서 런을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이 중심성, 근접 중심성 뭐 다 통계를 돌리게 되고요. 역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각화를 해보죠. Force Atlas 2를 선택하고 한번 런을 해보겠습니다. 런을 했더니 몇몇 노드들은 밖으로 밀려나고 또 대부분의 노드들은 가운데 좀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설정을 좀 바꿔서 여기서 이 스케일링 튜닝이라는 부분 있죠. 튜닝 아래 스케일링 이거를 택해서 한 10 정도로 해볼까요? 10 정도로 해서 좀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졌네요. 좀 더 확산시켜 볼까요? 3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더 많이 확산이 됐네요. 네, 이 정도로 해보기로 하고 그런 뒤에 노드의 크기와 색깔을 한번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기를 택하고 그 다음에 랭킹을 택해서 디그리로 한번 랭킹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디그리에 따라서 노드의 크기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노드들이 겹쳐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으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밑에 내려가다 보면 여기 No Overlap이 있거든요. No Overlap을 눌러서 런을 해주면 겹쳐 있던 노드들이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모양이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한번 해보죠. 색깔은 우리한테 그 성차 정보가 있으니까 남녀 정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파티션으로 유니크가 아니라 파티션을 택해서 여기서 젠더를 택하고 이것을 어플라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남자는 분홍색이고 여성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압도적으로 남성이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인식을 하기로 하고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이번에는 랭킹으로 해서 클로스니스 센터를 좀 해볼까요? 근접 중심성.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면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죠? 근접 중심성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사이 중심성은 어떨까요? 사이 중심성은
네, 이거는 좀 더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네요. 이 노드와 이 노드가 좀 더 진하게 보이죠? 물론 색깔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디폴트에 가서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하고 플레이를 누르면 노란색 계통이 좀 약한 쪽이고 높은 것은 보라색이 좀 높은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 노드와 이 노드가 가장 사이 중심성이 높은 그런 노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레이블을 표시해 볼까요? 레이블은 아래쪽에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레이블이 표시가 되죠. 지금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볼드가 아니라 레귤러를 택해서 하기로 하고, 그래도 여전히 겹쳐 있으니까 좀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줄이기로 하고요. 적당하긴 한데 레이블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레이아웃에 다시 가서 여기에서 레이블 어드저스트 이거를 선택해서 런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블이 좀 조정이 돼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보이게 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은 꼭 특정 레이아웃만 고집할 필요 없고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잘 사용해서 적절한 시각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익스펜션이 있고 컨트랙션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익스펜션을 누르고 런을 하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보기 좋죠? 네. 다시 줄이고 싶으면 컨트랙션을 눌러서 다시 줄이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익스펜션 괜찮은 것 같아요. 익스펜션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각화가 됐고요. 우리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타임라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래쪽으로 가서 보면 여기 Enable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눈금자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1서부터 2011까지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끝으로 마우스를 옮겨가서 마우스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걸 선택한 채로 좀 줄여봅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 표시되는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계속 그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로 줄여도 됩니다. 만약 이 정도로 할까요? 2003년 이 정도 크기로 해볼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2001년서부터 2003년 정도까지 사이에는 이런 노드들과 엣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엣지를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두껍게. 네, 이렇게 해서 엣지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 왼쪽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멋지게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노드와 엣지가 같이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준비하고 타임라인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데이터의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로 가서 여기서도 일단 리프레시를 한번 레이블 눌러주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가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보면 왜 그러냐면 이쪽 가장자리에 몇몇 노드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프리뷰는 노드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고 싶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방법은 완전 주변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노드들을 아예 제거해 버리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가까이 두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오버뷰에 가서 아무래도 이게 가운데 부분만 보이게 되니까 아까 숨겨져 있던 노드들이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에 지금 노드들이 있잖아요. 확대를 해볼까요? 네, 여기 왠지 몰라도 이렇게 가끔씩 고립되어 있는 노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지워버리거나 앞으로 당기는 건데 이 불필요한 노드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왼쪽에 가서 손 모양을 택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Configure를 누르면 이 다이애미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해서 한 채로 이렇게 옮겨 놓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여기 딜리트가 있죠, 그죠? 이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 노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사라졌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가운데로 만약에 배치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다 맞는데 여전히 또 이쪽에도 또 노드가 있고 여기에도 노드가 있고 뭐 그런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노드들을 제거해 주면 프리뷰에 갔을 때 이 프리뷰에 갔을 때 볼까요? 프리뷰에 갔을 때 이것이 좀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아직도 주변에 있는 노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좀 더 크게 보고 싶으면 여기서 아래 줌이 있죠, 그죠? 이 줌을 눌러주면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버뷰와 달리 프리뷰에서는 이동을 하고 싶으면 그냥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이 아니라 왼쪽 클릭을 통해서 그냥 누른 채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줌은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줌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노드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더 작은 크기로 5를 택해서 확인을 누르고 리프레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일라인 기능은 프리뷰에서는 안 되고 오버뷰에서만 되더라고요. 만약에 타임라인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오버뷰에서 이 타임라인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이 부분을 스크린샷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이 타임라인의 변화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